K스탁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쉬어가는 움직임이 역력한 가운데 오늘 내내 시장은 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위기 지금 이 시각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좁은 등락 보합권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입니다. 코스피도 좀 내내 밀리다가 그래도 살짝 낙폭을 축소하면서 0.2%의 약세. 최근 들어서 코스피 반등세를 뒤로하고 어제 오늘 딱 21선 부근에서의 정체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 빨간불 오후장 켜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네요. 오전장까지만 해도 수급의 관망세가 굉장히 짙었습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쉬운데요. 오늘 내내 들으셨겠지만 트럼프발 이슈, 지금 반도체법에 대한 재검토 시사와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오늘 시총 상위주 내에서 유독 파란불을 깊게 달면서 그동안 좀 버텨내줬던 힘을 뒤로하고 오늘은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따라서 지수도 같이 주춤해졌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3%까지 빠진 것 대비로는 지수가 버티고 있는 것, 오늘 그 외에 금융 섹터라든지 금융 보험 그리고 AI 바람까지 부는 지금 통신주들의 또 섹터의 움직임이 견조하게 받쳐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현재 시각 약보합권에서의 흐름 현재 1%대 하락인데요. 최근에 관세에 대한 경계감으로 자동차 전반의 투심이 위축되긴 했습니다만 현대차의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1조 규모의 앞으로의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 공시한 이후 좀 버텨내주고 있기는 하나 오후장 들어서는 살짝 조금은 더 힘이 빠지고 있네요. 조금 더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아입니다. 멕시코에 일부 생산 기지를 둔 GM 경우에도 큰 폭의 급락이 간밤에 나왔었는데 오늘 기아의 경우에도 LG전자와 함께 그 여파를 받으면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부품주 내에서 HL반도가 8%까지 급락하면서 트럼프발 경계에 대한 경계감, 그런 움직임, 관세에 대한 경계감을 특히나 자동차 쪽에서 특히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둔 곳을 주축으로 해서 좀 흔들리는 양상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외에는 오늘 내내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고 AI주들이 여전히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협주들이 오늘 또 테마의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수급을 싹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것은 알테오젠이 오후장 들어서 4%까지 또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퐁당퐁당 급등락이 반복됐던 가운데 어제 급락을 뒤로하고 알테오젠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락을 멈춘 정도의 상승이었는데 지금 오후장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 바이오 쪽에서 오늘은 하락을 멈춘 부분이 특징적으로 또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발 이슈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와 주가 그리고 테마에 대한 분위기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오후장 시장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염정차장, 와운의 정재훈 파트너, 그리고 헤르메스타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께서 오전장을 쭉 지켜보시면서 오후장을 바라보는 시각 과연 어떻게 오늘장 한 줄평 정리해 주셨을지 정태근 이사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의 맥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오늘뿐만 아니라 하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 머스크가 지배하는 증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칩스법 우려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 4% 약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제약주가 그 자리를 좀 채워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게 남북 경협 그리고 AI와 또 이제 클라우드가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파수라든지 쿠폰 같은 또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제에서 드론 그리고 통신주. 그러니까 트럼프 머스크 내에서 피해주, 수혜주가 엇갈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수혜주가 증시를 주도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수혜주, 머스크 수혜주에 빨리빨리 이제 올라타는 게 방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또 문득 또 들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트럼프 머스크발 이슈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섹터와 그리고 테마에 대한 움직임에 주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포인트로 좀 짚어주셨고요. 염정 차장님은 또 오늘 장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섹터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저는 최근 이제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의 흐름이 좀 강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반도체 섹터의 악세 속에서 중소 섹터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최근에 포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소프트웨어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로봇주, 최근엔 엔터주 등 기존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가운데 중소 섹터가 움직이기 편한 장인 게 이제 12월 마지막 이제 수익률 게임을 앞두고 어떤 기관 수급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중소 섹터, 중소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오히려 좀 강하게 나타나고 이 안에서의 수익률 게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는 또 배당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금융주 일제히 또 오르면서 시장은 크게 기존의 낙폭 섹터에서의 반등이 크게 나오고 그리고 금융주들 배당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기대가 있는 쪽과 낙폭과대주 반등의 포인트를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는 오늘 또 K스탁 라이브 첫 출연이신데 오늘 시장 중심의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으셨을까요? 네, 뭐 관세 문제라던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이미 시장이 많이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특히 관세와 관련된 부분은 불법 이민과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약 문제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세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관련된 관세는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세가 핑계가 돼서 시장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지난 11월 옵션 만기 이후에 동시 만기, 12월 동시 만기를 앞두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주식 선물 매도 그리고 선물 포지션, 옵션, 콜옵션의 상방 포지션을 억제하고 있는 흐름 이런 것들이 장중에 상승을 제한을 하고 지수의 상승폭이 제한되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군들과 내리는 종목군들의 밸런스를 조금 교차 상승의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오를 때 따라붙어서 그 다음 날 이제 대형주들이 내려올 때 또 이렇게 지수를 보정할 때 물리는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르기 전에 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앞으로 배당과 관련된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조금 더 상승의 롤을 높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좀 나눠서 분산해서 담아두신다고 하면은 이번 동시만기 이후까지 좀 나쁘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 개별 종목이나 테마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실 때는 조금 한 템포 쉬어서 아침에 많이 뛸 때라던가 수급이 달겨들 때보다는 조금 더 텀을 두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장의 이런 구조는 당분간 조금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수급 조율을 위한 일환이다. 나오는 이야기들 조금 빌미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수급을 가지고 노는 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드리고 싶네요. 네, 수급적으로도 지수 상방을 지금 제한시켜 놓고 결국 섹터와 테마, 이슈에 따른 개별주들에 대한 등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를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오히려 한 템포 쉴 때 매수하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시장 박자를 좀 잘 타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은 오늘 또 수급 분위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도 파생에 따른 좀 수급 변동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포지션을 구축을 할 때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콜풋을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좀 상하방을 동시에 좀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풋옵션에 대한 매수 물량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이 좀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미결제 약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만기를 앞두고 아직까지 그 양이 크게 줄어들진 않고 있어서 포지션에 대한 변화가 나온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상하단이 조금은 제한될 수, 특히나 상승 부분이 좀 제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대외적인 변수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이나 금투에서의 물량이 단기간에 들어오더라도 하루하루마다 차익으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산업군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거는 바텀 피싱 종목군들, 산업군들이기 때문에 좀 주가의 위치가 높은 쪽보다는 아래쪽으로 좀 네. 방향을 틀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수급이 약하다 보니 종목과 시세에 대한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타나질 않고 있고 따라서 위에 있는 종목보다는 낙폭과대주 중심으로의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분의 한 줄 포인트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자세한 오후장 종목들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용민 캐스터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후에도 이렇다 할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장벽과 관련한 우려가 지속되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 매도세 약보합권에서 코스닥 지수는 기관 홀로 순매수를 보이며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며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 업종 상위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등이 통신주, 2등이 온라인 플랫폼, 3등이 보험, 4등이 금융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통신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통신주들의 상승세가 매서운데요. 밸류업 편입 기대감과 주주 환원 기대감에 통신 3사가 나란히 신고가를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AI 수익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리레이팅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도 상승에 탄력을 넣고 있는데 통신 3사가 나란히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SK텔레콤이 4.9% 강세, KT가 4.1%, LG유플러스가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배당과 호실적 기대감 속 금융주와 보험과 은행주들의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험주 내에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삼성생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금융주 단에서는 JB금융지주, KB금융과 메리츠금융지주 등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효과까지 최근 조선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산업 주기와 긴 조선업의 특성상 투자 시기를 길게 볼 필요가 있고 일시적 부침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업황 자체는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이 다소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은 대부분 이익 추정치 상향이 동반이 됐고 밸류에이션 관점에서의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D 현대미포와 HD 한국조선해양은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단기 테마 순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남북 경협주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2등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AI 소프트웨어, 3등이 딥페이크, 4등이 중소형 건설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디에프라든지 부산산업은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고 일신석재와 아난티 등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시장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반도체주들의 부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잘 버텨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소부장주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반도체법 재검토 시사 이후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특히나 HBM의 경쟁력에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나 4분기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한화투자증권에서 만원가량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등락을 이용한 전략이 괜찮을지 정태근 이사님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 어떻게 보셨을까요? 계속해서 우려감이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얘기할 때 미국 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 노이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칩스법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결론을 내자면은 칩스법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된다라면 당분간 반도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마법의 단어죠. 선반영. 아무래도 이제 칩스법에는 우려감들이 선반영이 돼야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SK하이닉스하고는 HBM과 AI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단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칩 보조금 준다 그랬다가 지금 또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줬다 뺏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또 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작용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는 마법에 대한 선반영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조금 이제 반도체가 좀 덜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도 2018년도 내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2019년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되지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선반영되면서 해소가 됐던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건 1기 때처럼 이후에 이제 출범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차라리 매를 맞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런 우려감들이 선반영이 되고 내년에 가서 만약에 안 돌릴 리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런 부분이 차라리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문득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짧게 삼성전자 네네. 대비 최근에 좀 우위의 SK하이닉스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SK하이닉스는 이런 반도체 보조금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대비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다 보니 네네. 이럴 때도 기회가 될 수 있나요?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칩스법 우려감만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SK하이닉스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게 되면은 가장 하단의 종목 이슈, 업종 이슈, 최상단의 시장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업종이란지 모 증권사에서 방금 보여드렸듯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수정하고 시작 가이드ን스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밴드에 들어간다는 전제를 깐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밴더 들어가서 점유율 높이기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일 상단에 있는 칩스법이라든지 트럼프 리스크 이런 시장 이슈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본질적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결론적으로 17만 원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평화 관련주라고 해서 남북 경협주와 재건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검토한다라는 외신 보도가 전해진 이후에 오늘 테마안에서 남북 경협주 테마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최근 재건안에서는 시세를 이어간 SY 스틸텍과 같은 종목들은 수급이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주거니 받거니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일부 재건주들은 오늘 좀 윗꼬리를 다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주는 테마 안에서 사실 보수적인 의견이 훨씬 많았던 테마거든요. 오늘의 강한 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염정 차장님? 네. 아시다시피 남북 경협주라든지 재건 이슈로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테마라고 불리잖아요. 테마주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요. 테마주에서 그에 대한 부분이 주도주라든지 어떤 특정 섹터로 변하기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시기의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가 일정 부분 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테마로 접근하시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김정은과의 어떤 그 친분 관계를 계속해서 좀 어필을 하면서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시도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나온 상태이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일기 때도 2018년도에도 비슷하게 나타난 양상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만 일정 시간 후에는 사실은 좀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나면서 그에 따른 급등락이 반복되는 게 사실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다라고 다들 아실 테기 때문에 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 일단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이슈가 온 만큼은 이번 주 안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이 과거 이제 가이성공단 입주에 따른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또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도 최근에 급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대부분 종목들 빠져 있는 맞아요. 상태다라는 점을 인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접근은 조금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재건주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에서 일단은 재건주보다는 이번 주 내에도 좀 남북 경협주 내에서 이슈가 조금 더 불거진 만큼 트레이딩 영역에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또 변동성을 키우는 만큼 이런 변동성을 유의하면서 테마는 테마답게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통신 섹터의 급등이 정말 눈에 띄죠. LG U+ 차트 한번 보시면 테마주 차트처럼 상승 각도가 정말 가파릅니다. 통신뿐만 아니라 오늘 은행, 보험까지 배당 기대가 있는 섹터 좋은데요. 밸류업 배당주 연말로 가면서 그리고 최근에 뛰고 있는 통신주들까지 정재훈 파트너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직은 안 늦었다고 봅니다. 이 배당주들에 대해서 사실 한 2주 전부터 꾸준히 강조를 해왔었는데요. 항상 시장이라는 곳이 그래요.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치 갖고 매수를 하는 것도 물론 일시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취할 수 있겠지만 늘 매수를 하겠다, 좋아 보인다고 들어오는 물량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올해 아무래도 배당 여력을 넓히고 그다음에 이 밸류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군들, 밸류업 선물 지수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밸류업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점점 더 확산될 수 있는 여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라고 하는 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10조의 이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시를 거둘 수 있겠느냐, 다들 이런 시각이었지만 그것이 신호탄이 돼서 다른 기업들도 늘려갈 수 있다. 오늘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고요.
이들 대표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다른 밸류업 기업들도 당연히 자사주 매입에 더 열을 올릴 수 있겠죠.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없다면 배당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당분간은 이 배당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고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신 분들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시는 분들 차후에 더 배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매수하겠다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다면 거기서 단기 차익을 해보시거나 혹은 차라리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포트에 넣어주신다면 올해 배당뿐만이 아니라 내년 초 주가의 흐름, 상반기 분기 배당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배당주 하나를 담는다면 어떤 종목 담으시겠어요? 지금 텔레콤도 나쁘지 않고요. SK텔레콤도 나쁘지 않고 또 배당 관련돼서는 지금 배당은 낮아 보이지만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들 또 그런 기대치가 팩트가 성립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기대치가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을 장중에 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네. 텔레콤 하나는 이미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관심 가져보는 거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당주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는 의견과 함께 특히 SK텔레콤 통신주들에 대한 또 선반 긍정적으로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개별주 안에서 NC소프트 살펴볼까요? 전일 좀 주춤했었는데 NC소프트, 펄어비스 일부 게임주들의 반등도 눈에 띕니다. 특히 NC소프트는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 공개되는 신작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죠. 하차원 본부장님, 얼마나 기대를 가져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한된 기대를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리고 그때가 이제 MMORPG의 전성기였고 저 역시 리니지 게임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그 게임들을 즐기던 사람들이 지금 죄다 아저씨 이상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MMORPG에서 뭔가 대세적인 흐름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물론 해외에서 일부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과금에 대한 흐름들이 우리나라 때처럼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성과에 따라서 주가에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전처럼 10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번에 말씀해주신 그 신작이 리니지 시리즈 IP를 또 계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은 이전 고점 라인 부분이 한 25만 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는 시도를 좀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바텀 피싱 전략이 좀 되고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기간이 이미 순매수가 꽤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같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기관이 먼저 대량 매수를 해놓고 외국인이 따라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추이가 발생을 하는데 NC소프트 역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뒷받침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바텀 피싱 전략의 좀 연속성으로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부담스러운 IP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이 IP가 지금 20년이 넘었거든요. 엄청나게 오래된 IP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정말 이거 사골국이 아니라 이제 뭐 뼈가 없어질 정도예요. 많이 우려먹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IP에 대한 제한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좀 반등은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신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과하게 갖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승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NC소프트의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후자 또 수급에 대한 변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수급 특징주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무엇을 매수하고 있을까요? 오전장 수급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와 KB금융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한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1월 8일을 제외하고는 11월 내리매수했던 네이버, 오늘은 기관의 순매수도 이틀째 이어지면서 4.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20만 원 선을 돌파했고요. 또 통신주들은 배당과 밸류업 기대에 더해서 최근에는 AI 관련주로도 주목받고 있죠. SK텔레콤도 외국인이 2거래일째, 기관이 5거래일째 매수 이어오면서 4%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오늘 통신 3사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연말 배당과 밸류업 기대에 빠질 수 없는 업종, 보험과 금융업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KB금융도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43%대 강세고요. 오늘 1조 원의 자사주 매입을 공시하며 밸류업 계획에 시동을 건 현대차. 외국인의 순매수 4위에 올랐지만 주가는 아쉽게도 2%대 약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도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수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테오젠의 급등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듯 하더니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이 오르면서 주가는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JYP 엔터에 대한 매수는 계속되는 가운데 알테오젠의 매수와 함께 삼천당 제약 그리고 리가켄 바이온까지 담아가면서 시총 높은 바이오주들의 매수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의 움직임은 며칠 새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 그리고 루닛을 포함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카페24와 솔트룩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외국인도 동반 순매수하면서 10%대 강세고요. 솔트룩스는 기관이 9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5%대 상승하면서 4거래일간 3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루닛과 한글과 컴퓨터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6%대 강세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오의 저가 매수와 더불어서 AI와 엔터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피 수급 특징주 네이버를 비롯해서 AI주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정태근 지사님, 최근에 보면 네이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고요. 네네. 네이버가 지금 20만 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폴라리스 붙은 종목들 VI 발동되고 네네. 지금 마음 AI라든지 이스트소프트까지 AI주들이 일제히 또 VI 발동되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키우고 있거든요. AI로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군들 테마의 힘 얼마나 보세요? 일단은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어쨌든 대선 전에도 그랬고 대선 후에도 그랬고 공통점은 뭐냐면은 어쨌든 대선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까지는 뭐 AI 쪽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데 결국 AI를 좀 지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통합 컨퍼런스에서 그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확장 계획을 제시했거든요. 간단히 하나만 살펴보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그 통합 검색창 안에 AI 기능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AI 어떤 그 매출 그리고 수익성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이 주목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하게 되면서 제가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가격대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항상 23만 원이 벽으로 좀 작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2023년도부터 계속 벽으로 작용됐던 네. 가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오겠지만 23만 원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또 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좀 드리고 싶고 뭐 폴라리스 AI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클라우드의 뭐 쿠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 수혜주로서 순환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주도 추가적으로 테마에 대한 트레이딩 유효하고 네이버는 23만 원 선의 저항대를 지켜보면서 보유자의 관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코스닥 수급 특징주 안에서는 JYP 엔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 중심으로 엔터를 담고 있는데 하청환 본부장의 관심주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염정 차장의 이번 주 관심주였던 디어유도 굉장히 좋아요. 엔터 쪽은 물 들어올 때 계속 노저울까요? 네, 계속 저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달 동안의 상승폭이 기존에 한 1, 2년 쉬어갔던 것을 상당히 만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JYP 엔터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뭐 다른 내용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JYP 엔터가 2023년 7월 고점에서의 외국인 지분율이 47%였는데요. 가장 저점이었었던 올해 같은 경우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18%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아직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수급은 기관이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JYP 엔터 그리고 뭐 하이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거의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급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12월까지의 연말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세에 또 디어유와 JYP 엔터 관심주로 제시한 이후에 오늘도 흐름이 좋고요. 조금 더 연말에 이런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네, 이슈와 수급 특징주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네 분의 핵심 유망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스탁 라이브 처음 출연하신 정재훈 파트너의 관심주부터 살펴볼까요? HD 현대인프라코어 뭐 어떤 포인트로 갖고 오신 걸까요? 네, 인프라코어도 밸류업과 관련돼서 올해 초 자사주 소각이 다 이제 완료가 된 상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도 기관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 주체들의 평단가가 지금보다 높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매수주들의 평단가가 좀 높다. 이 현재 구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관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에 대한 수혜를 뭐 크게 확대 해석하고 싶지는 않지만서도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가 아니라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관세. 어차피 그쪽은 펜타닐과 관련돼서는 지금 제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우리 쪽으로도 들어온다면 기계 업종에서 가장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기계 업종이라고 한다면 지금 인프라코어를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는 현대인프라코어의 기대치를 조금 높게 잡아보겠습니다. 뭐 재건 모멘텀도 있는데 고관세 회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꼽아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도 최근에 관심주 타율이 좋으니까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SK텔레콤 정재훈 파트너와 마음이 통하셨네요. 네. 네, 일단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통신주들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증권가에서의 리포트 커버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DPS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55,000원 이하로는 하방이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배당률도 좀 높은 상황이고요. 26년까지 DPS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적으로 배당 받으시면서 끌고 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종목이어서 이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배당과 더불어서 AI 모멘텀까지 부각되고 있는 SK텔레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 진성 TC입니다. 여기도 재건 모멘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진성 TC를 준비를 했는데 그 미국 주도의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건설 중장비 업체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성 TC 같은 경우에 캐터필라형 매출이 한 56%이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조금 전에 이제 정재훈 파트너가 얘기했었던 현대인프라 같은 경우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블 수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더블 수혜라고 진성 TC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지난 또 관심주였던 에코캡이 어제 급등이 또 나오더라고요. 변동성은 있지만 시총이 작아서 그래도 탄력적인 흐름을 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 이제 디어유에 이어서 오늘은 또 한화오션을 갖고 오셨네요. 네. 조선업종 전반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가 좀 꺾이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하나오션이 단기적인 낙폭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들어가기에 좀 안정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미국의 MRO 사업에서의 현대중공업과의 원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하나오션은 지금부터 조금씩 좀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네. 조선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의 핵심 유망주 최근에 굉장히 타율이 좋습니다. 시장의 대세 종목들을 쏙쏙 꼽아주시는 만큼 시청자분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시장 토크 네 분 통해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